쌍둥이를 갈라놓고 친아들을 버리고 남의 아이를 재벌 손녀로 둔갑시킨 여자. 그 여자가 3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비밀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자신이 그 악녀의 친아들임을 알게 된 남자가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겠다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 이 드라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이 드라마를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겁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남자의 인물 구조는 표면적으로 보면 선과 악이 뚜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깊이 들여다보면 선한 사람도 결국 거짓 위에 서 있고 악한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설계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 핵심 인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장미는 쌍둥이 언니입니다. 동생 마설인이 의식불명 상태인 동안 그 동생의 얼굴로 도수 렌즈를 끼고 드림그룹 안으로 잠입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채화영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채화영이 그녀의 아버지 오복기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 정숙희가 퇴행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동생 마설인의 삶 안으로 조용히 침투합니다. 무서운 건 그녀가 침투하는 방식이 너무나 치밀하다는 점입니다. 감정 없이 웃고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상대가 함정을 파면 그 함정보다 더 깊은 구멍을 미리 파놓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 잠시 후 상세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채화영. 표면적으로는 드림호텔 대표입니다. 고급스러운 외모, 세련된 말투, 완벽한 커리어. 그런데 이 여자의 이력서 뒤에는 엄청난 범죄 목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 강남본과의 불륜관계에서 친아들 준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 회장의 혈통이 아닌 아이를 드림그룹 핏줄로 위장시키기 위해 쌍둥이 자매 오장미와 마설인을 갈라놓습니다. 마설인을 납치해 마 회장의 손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자의 계획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 준호를 마 회장의 핏줄로 위장해 후계자로 만드는 것. 둘째, 마설인을 장미와의 위장 결혼에 이용해 드림그룹을 장악하는 것. 셋째,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 계획이 오장미가 잠입하면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본래 채화영과 강남봉의 친아들이지만 마 회장의 손자로 자라왔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란 것 같지만 실상은 채화영의 야망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마 회장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뒤부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선택하는 방향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의 야욕을 파헤치는 심리극으로 바꿔놓습니다. 진실 앞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괴물이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돈으로 조작하겠다고 선언하고 오장미와 결혼해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강백호가 뱉은 한마디가 이 인물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형도 결국 채화영이랑 똑같은 괴물이 됐구나. 이강혁은 채화영의 해결사입니다. 30년 동안 그녀의 모든 범죄를 처리해온 남자. 그는 채화영에게 도구였고 채화영은 그를 평생 내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강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겼을 때입니다. 30년 전 채화영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그 명령. 그 아이가 강남봉이 빼돌린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아이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르자 그는 채화영을 향해 총구를 돌립니다. 이강혁은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악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균열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 균열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이 드라마의 핵심 폭탄 중 하나입니다. 마대창 회장은 오직 핏줄만을 중시하는 드림그룹의 정점입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혈통이고 혈통이란 곧 권력입니다. 채화영이 30년간 그를 속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회장의 핏줄 집착 때문입니다. 핏줄이라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채화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강백호는 채화영과 강남봉의 과거 관계에서 낳은 친아들로 채화영이 버린 아이입니다. 드림호텔 셰프로 일하고 있지만 지금은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자신이 채화영의 아들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강준호를 향해 형도 결국 채화영이랑 똑같은 괴물이 됐구나 라고 말하는 그 장면. 자신이 그 채화영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라는 걸 모른 채 뱉은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의 잔인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양금수는 가정부입니다. 집안의 모든 비밀을 곁에서 지켜보는 존재. 그런데 이 드라마의 엔딩에서 그녀가 하는 행동이 시청자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충격 포인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설이는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채화영에 의해 납치되어 마 회장의 손녀로 자란 쌍둥이 동생. 현재는 드림그룹의 손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자리는 채화영이 설계한 가짜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진짜 반전은 이 마설인이 언제 깨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왜 즉시 내쫓지 않았을까요? 드라마 초반의 핵심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최화영이 서랍에서 도수 있는 렌즈와 안경을 발견합니다. 마서린으로 위장한 오장미가 사용하던 물건들. 최화영은 그걸 보고 차갑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죠. 시력이 좋아도 너무 좋네, 오장미.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오장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왜일까요? 이건 단순한 방심이 아닙니다. 최화영 입장에서는 오장미가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최화영이 30년간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달랐습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오장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상대방의 패를 읽고 있으면서 모른 척 연기하는 그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긴장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최화영이 먼저 안경을 집어 던집니다. 오장미, 내 정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근데 오장미는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이 장면. 처음 볼 때는 두 여자의 선전포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오장미가 이미 결정적인 패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금 강남봉이 강준호가 마 회장의 핏줄이 아님을 통화로 흘린 내용, 그걸 오장미가 들었다는 것. 최화영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오장미의 귀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가 그냥 지나쳤을 장면이 있어요. 최화영이 오장미를 내쫓으려다 실패하는 그 장면에서 최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런데 이 얼굴빛 변화, 단순한 당황이 아닙니다. 최화영은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오복기를 죽였고 정숙희를 폐인으로 만들었고 쌍둥이를 갈라놓았고 마서린을 마 회장의 손녀로 위장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등장하는 순간 이 30년짜리 설계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최화영의 핵심 감정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착과 관계입니다. 최화영이 드림그룹을 원하는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 회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마 회장이 원하는 핏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짜 핏줄이더라도 마 회장이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굉장히 비틀린 형태의 인정 욕구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하는 방식.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인정받기 위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쌓아가는 사람. 그 거짓말이 들킬까봐 또 다른 거짓말로 덮는 사람. 최화영은 그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준호, 내 아들입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 최화영이 비웃습니다. 내 자식? 이강혁, 넌 평생 내 사냥개일 뿐이야. 준호는 무조건 마 회장 손자여야만 해. 그래야 내가 드림그룹을 먹으니까. 이 대사.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악녀의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최화영이 준호를 아들로조차 보지 않는다는 게 드러납니다. 준호는 최화영에게 도구입니다. 이강혁도 도구입니다. 마서린도 도구였습니다. 이 여자의 세계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오직 쓸 수 있는 것과 버릴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냉혹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됩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오장미라는 인물을 단순히 복수하는 주인공으로 읽으면 이 드라마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오장미가 무서운 이유는 그녀의 복수에 감정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화영이 안경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를 때 오장미는 웃습니다. 그것도 피식 가볍게.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장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왔다는 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화영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외치는 순간 오장미는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시작합니다.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방금 강남봉 씨랑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 준호 씨가 마 회장님 핏줄이 아니라 그 저질스러운 강남봉 씨 자식이라면서요? 이 장면을 처음 볼 때는 오장미가 강남봉과의 통화를 엿들은 게 운 좋은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오장미가 이 집에 잠입한 이유 자체가 최화영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던 겁니다. 최화영이 실수할 그 순간을. 오장미의 핵심 감정 키워드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분노와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오장미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최화영보다 훨씬 더 정교한 인물로 만듭니다. 최화영은 감정이 얼굴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거나 비웃는다거나. 오장미는 다릅니다. 최화영이 안경을 던질 때도 웃습니다. 마대창 회장 앞에서 서류를 꺼낼 때도 차분합니다. 최화영의 귀에 대고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조차도
감정이 아닌 선고처럼 말합니다.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오복길, 그리고 당신 때문에 퇴행한 우리 엄마 정숙희. 그 죗값, 이제 시작이야. 이건 복수의 분노가 아닙니다. 복수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이 선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장미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강준호는 피해자인가, 처음부터 괴물이었는가? 강준호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뒤 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돈으로 조작하겠다고 합니다. 오장미와 결혼해드린 그룹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강백호가 막으려 하자 멱살을 잡습니다. 이게 최화영에게 속아온 피해자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최화영의 피를 이어받은 자의 본능적인 반응일까요? 강백호의 말이 맞습니다. 형도 결국 최화영이랑 똑같은 괴물이 됐구나.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문이 생깁니다. 강준호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최화영이 설계한 환경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면 강준호의 괴물성은 최화영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면 강준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준호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선택한 걸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강혁이 정말 강준호의 친아버지일까? 이강혁의 폭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최화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호, 내 아들입니까? 30년 전 당신이 지우라고 했던 그 아이, 강남봉이 빼돌린 게 아니라 내 아이였냐고. 그런데 드라마 속 설정을 보면 최화영이 강남봉과 불륜 관계였고 준호는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이강혁의 의심은 사실일까요? 착각일까요? 이게 단순한 착각이라면 이 장면은 불필요합니다. 드라마 작가가 이 장면을 넣은 이유가 있다면 이강혁의 의심이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강준호가 이강혁의 아들이라면 강남봉이 아니라 이강혁의 아이를 최화영이 마 회장의 핏줄로 위장한 것이라면 그 경우 이강혁이 30년 동안 자기 아들을 도구로 쓰이는 걸 지켜본 셈이 됩니다.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이강혁의 폭주는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라 30년 동안 쌓인 부성의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최화영에 대한 복수의 이유가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이강혁의 의심을 저 장면에서 터뜨린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봉이 준호를 빼돌린 건 진짜인가? 최화영의 말에 따르면 준호는 강남봉이 빼돌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강혁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강남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남봉이 정말 준호를 빼돌린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강남봉이 최화영과의 불륜에서 태어난 아이를 마 회장의 핏줄로 위장시키는 것에 동조했다면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드라마는 지금 강남봉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호함이 앞으로 어떤 폭탄으로 터질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양금순의 정체, 이게 진짜 역대급 반전입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가사도우미 양금순. 집안의 비밀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는 존재. 시청자들은 그냥 배경인물처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엔딩에서 이 양금순이 구석에서 녹음기를 끕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최화영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짜 마서린을 깨울 시간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양금순은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최화영의 집안에 심어진 내부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이 누구냐는 것이 다음 폭탄입니다. 마대창 회장일까요? 아니면 드라마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또 다른 세력일까요? 그리고 진짜 마서린을 깨운다는 말. 지금 의식불명인 마서린이 사실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인 걸까요? 아니면 진짜 마서린이 따로 있다는 의미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이 시점에 이 장면을 배치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이 사실 더 큰 설계의 일부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대창 회장은 정말 몰랐을까? 마대창 회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부르르 떠는 장면. 최화영, 내가 감히 내 가문에 이런 오물을 들여. 그런데 이 반응이 진심일까요? 30년 동안 드림그룹을 이끌어온 회장이 자신의 손자가 가짜라는 사실을 정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양금순이 그의 지령을 받은 내부 관찰자라면 마대창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이 무너지는 걸 직접 설계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마대창 회장이 최화영을 함정에 빠뜨린 진짜 설계자라면 이 드라마의 악의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부분은 최화영이 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마대창 회장이 그 위에 있는 진짜 설계자일 가능성을 봅니다. 이유는 바로 양금순 장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화영이 악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마대창 회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댓글 1번과 2번으로 알려주세요.
이 드라마를 단순히 복수극으로 읽으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남자의 갈등 구조는 크게 3개의 층위로 나뉩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명확한 갈등입니다. 오장미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폐인화를 채화영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서린이 채화영에 의해 납치되어 드림그룹의 손녀로 살아왔다는 사실까지. 이 갈등에서 오장미가 가진 무기는 정보와 인내심입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서린으로 위장을 유지합니다. 채화영이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마대창 회장 앞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오장미가 채화영의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마대창 회장과 접촉해 이 폭로의 타이밍을 계산해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준호와 강백호는 둘 다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강준호는 진실 앞에서 더 큰 거짓을 선택합니다. 강백호는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막으려 합니다. 이 두 형제의 갈등은 환경과 선택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강준호는 마 회장의 손자로 자라며 핏줄과 권력을 전부라고 배웠습니다. 강백호는 채화영에게 버려진 채로 자라며 정의와 진실을 붙잡으려 합니다. 같은 핏줄에서 나왔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 두 형제. 이 드라마가 단순한 출생의 비밀 드라마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핏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핏줄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혁은 30년 동안 채화영의 사냥개였습니다. 그런데 강준호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이강혁은 그 30년의 충성을 버립니다. 이 역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강혁이 30년간 채화영의 범죄를 수행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그에게 지킬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 그에게 지킬 것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도구로 쓴다면 난 당신을 죽여서라도 그 아이를 가질 거야.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이강혁은 채화영의 사냥개가 아니라 채화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맹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역전이 채화영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이강혁이 채화영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채화영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카타르시스가 강한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SL시태그사 마대창 회장 거실의 폭로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 오장미가 서류 봉투를 마대창 회장 앞에 던집니다. 마대창 회장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이게 다 뭐냐? 오장미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가짜 손자 강준호의 진짜 유전자 검사지입니다. 이 순간 채화영이 서류를 뺏으려 뛰어들며 외칩니다. 안 돼! 오지 마세요, 아버님. 그런데 오장미는 채화영을 밀쳐내고 계속 말합니다. 강준호는 마동석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채화영 사장이 강남본과 불륜으로 낳은 불륜의 증거일 뿐이에요. 마대창 회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부르르 떱니다. 채화영, 내가 감히 내 가문에 이런 오물을 들여. 그리고 오장미는 채화영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오복길, 그리고 당신 때문에 퇴행한 우리 엄마 정숙희. 그 죗값, 이제 시작이야. 이 장면의 구조를 분석하면 오장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시킵니다. 첫째, 채화영의 공적 파멸. 마대창 회장 앞에서 채화영의 핏줄 조작을 폭로함으로써 채화영이 드림그룹에서 설 자리를 없앱니다. 둘째, 채화영의 사적 심판. 귀에 대고 아버지 오복길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채화영에게 이것이 복수임을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공적 파멸과 사적 심판을 같은 순간에 완성한 것. 오장미의 복수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이 장면 하나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장면, 이강혁이 거실로 들어와 쓰러진 채화영을 차갑게 지나쳐 강준호에게 다가가는 장면. 이강혁이 왜 이 타이밍에 거실에 들어왔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혁이 이미 오장미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거나 양금순을 통해 이 장면이 설계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이 강준호에게 다가가며 하는 말. 가자, 내 아들. 이 한마디. 이강혁에게 강준호는 정말 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이강혁이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강준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설계인 걸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양금순이 녹음기를 끄며 전화합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채화영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진짜 마서린을 깨울 시간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진 것이 오장미의 계획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큰 누군가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 오장미조차 그 더 큰 설계의 일부였을 가능성. 그리고 진짜 마서린이라는 말. 지금까지 마서린은 의식불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서린을 깨운다는 건 의식불명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마서린 외에 또 다른 마서린이 존재한다는 뜻일까요? 이 장면 하나로 이 드라마가 앞으로 몇 개의 층위를 더 가지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집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 볼 때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인물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읽힐 겁니다. 표면적 관계 지도는 이렇습니다. 마대창 회장 드림그룹의 정점. 최화영 마 회장을 속여온 악녀. 강준호 최화영이 키운 가짜 손자. 마서린 최화영이 납치한 진짜 손녀. 오장미 마서린의 쌍둥이 언니이자 복수자. 이강혁 최화영의 해결사. 그런데 양금순 장면 이후 관계 지도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대창 회장 혹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진짜 설계자. 양금순 마대창 회장의 내부 첩자. 최화영 마대창 회장의 더 큰 계획 안에서 파멸한 악녀. 오장미 마대창 회장의 계획과 맞물린 복수자. 이강혁 최화영에서 강준호 쪽으로 돌아선 야심가. 이 두 개의 관계 지도가 같은 드라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아직 드라마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단순한 출생의 비밀 드라마가 아닌 이유입니다. 인물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설계 안에 있을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이건 공식 예고편에 없는 내용입니다. 강준호는 오장미와의 결혼 계획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발언에서 강준호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드림그룹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마서린의 위장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혼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오장미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이 다음 화의 핵심 긴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에 대한 증거를 마대창 회장 측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혁은 30년 동안 최화영의 모든 범죄를 처리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증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강혁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강혁이 최화영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면 그가 가진 증거의 양과 질은 오장미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강혁의 배신이 최화영의 진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서린이 깨어난다면 이 드라마의 모든 관계가 동시에 끝납니다. 마서린이 의식을 회복하는 순간 드림그룹의 진짜 손녀가 나타납니다. 그 경우 강준호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최화영의 설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장미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마서린이 30년 동안 드림그룹의 손녀로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오장미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서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반응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폭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보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강준호가 오장미를 이용하려는 순간, 이강혁이 최화영의 증거를 꺼내는 순간, 그리고 마서린이 깨어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한 회차에 동시에 터진다면 이 드라마는 역대급 방영 화제작으로 남을 겁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다음 화에서 마서린이 깨어난다면 댓글에 맞았다고 남겨주세요. 틀리면 제가 직접 인정하겠습니다. 최화영의 혼잣말. 시력이 좋아도 너무 좋네, 오장미. 이 대사가 무서운 이유는 최화영이 오장미를 처음부터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내쫓지 않고 웃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게 여유인지 아니면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한 건지.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이강혁의 경고. 당신이 그 아이를 도구로 쓴다면 난 당신을 죽여서라도 그 아이를 가질 거야. 30년 동안 최화영의 명령에 복종해온 남자가 처음으로 최화영에게 역으로 위협을 가하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 이전의 이강혁과 이후의 이강혁은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부성이라는 감정이 30년 동안 쌓인 공포를 한순간에 넘어선 것. 이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인 감정 전환이 일어나는 대사입니다. 오장미의 선고.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오복길, 그리고 당신 때문에 퇴행한 우리 엄마 정숙희. 그 죗값. 이제 시작이야. 이 대사가 폭발적인 이유는 이제 시작이야라는 마지막 말 때문입니다. 최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순간 오장미는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작이야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오장미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폭로와 마대창 회장 앞에서의 공개 파멸은 오장미에게 있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이 세 개의 대사가 이 드라마의 방향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최화영의 방심, 이강혁의 각성, 오장미의 무한한 복수. 첫 번째 남자라는 제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처음에는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강준호일까요? 이강혁일까요? 마동석일까요? 그런데 이 드라마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주제를 보면 첫 번째 남자는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장미에게 첫 번째 남자는 아버지 오복길입니다. 최화영 때문에 죽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오장미의 전부입니다. 강준호에게 첫 번째 남자는 마 회장입니다. 가짜 핏줄이지만 그를 손자로 키워준 존재. 그 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이 강준호를 괴물로 만듭니다. 이강혁에게 첫 번째 남자는 강준호입니다.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가 30년의 복종을 한순간에 깨뜨립니다. 그리고 최화영에게 첫 번째 남자는 마대창 회장입니다.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30년의 범죄를 저질러온 것. 이 드라마는 결국 첫 번째 남자를 향한 집착이 모든 인물의 파멸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 중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가 오장미의 복수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원동력인 복수. 그래서 이 드라마는 복수극이면서 동시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 가장 차가운 복수로 변한 이야기. 이것이 이 드라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것만 해도 이 드라마의 충격적인 면들이 넘쳐났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지는 장면, 이강혁이 폭주하는 장면, 강준호가 괴물이 되는 장면, 양금순이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시작이라면? 오장미가 최화영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죗값, 이제 시작이야. 이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이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관계가 동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자리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그것이 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입니다. 오장미가 살아남을까요? 강준호가 드림그룹을 차지할까요? 이강혁이 최화영의 파멸을 완성할까요? 그리고 마서린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화 리뷰도 올라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이 맞는지 그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의혹, 가장 충격받은 장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리뷰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